자, 그러면 우리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단어를 배우게 되면 안정한 원소는 무엇이고 불안정한 원소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그래서 왜 리튬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나트륨도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데 칼슘은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염소와 플루오린은 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정한 원소와 불안정한 원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옥텟 규칙 중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원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전자 8개를 가질 때, 혹은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없을 때 안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뭘 볼 거냐면,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전자 8개를 가질 때 라는 이 뜻을, 안정하다라는 뜻을 알아볼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채워지고 나머지 전자 껍질에는 8개가 채워지는데, 이게 다 만족을 해야지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소와 헬륨이에요. 자, 수소 한번 볼게요.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가 1개, 그래서 전자가 1개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1개 딱 채웠는데, 원래 안정해지려면 가장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2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수소는 전자를 1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개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채워져야 안정한데,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밖에 없으므로 불안정합니다. 헬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헬륨은 2번이죠. 그래서 양성자가 2개, 그 다음에 전자가 2개라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모두 채웠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거예요.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모두 채워져 있으므로 안정하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또 다른 예시인 리튬과 네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8개 채워져야 안정합니다. 리튬 한번 볼게요. 자, 리튬.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3개, 그래서 전자가 3개예요. 이 3개 중에 2개는 가장 안쪽 껍질에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는 바깥쪽에 채웠어요. 그런데 가장 바깥쪽 껍질을 보니까 원래 2개, 8개 채워지는데, 이 8개를 모두 채워야지 안정합니다. 그런데 몇 개밖에 못 채웠어요? 그렇죠. 1개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워야 하는데, 자, 리튬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한번 네온을 보도록 할게요. 같은 주기에 있는 네온입니다. 전자 껍질 2개니까 2주기겠죠. 자, 네온 보게 되면 어때요? 10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10개. 그래서 전자도 10개예요. 이 전자 10개에 채운 거 한번 볼게요. 가장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죠. 자, 10개 중에 2개 썼으니까 8개 남았습니다. 8개를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채웠어요. 어때요? 8개. 모두 다 만족하면서 채웠죠. 그래서 네온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모두 만족하는 것들이 몇 쪽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몇 쪽에 있어요? 그렇죠. 1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18쪽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2개, 헬륨 같은 경우에는 2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2개 다 만족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네온이랑 아르곤은 어때요? 8개, 가장 바깥쪽에 8개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학 반응을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원소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이동시키거나 공유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죠. 맞나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8개를 채우거나 7개 전자를 얻어가지고 8개를 채우거나 요거 1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1개 버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만족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안정한 원소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이동시키거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쪽 원소들은 모두 다 만족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도입니다. 헬륨 첫 번째 껍질에 2개 다 채웠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2개가 모두 채워집니다. 헬륨은 첫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죠. 그래서 안정해요. 자, 네온과 아르곤 보도록 할게요.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그렇죠.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르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안정해요.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18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고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이 안정한 원소, 불안정한 원소 알려면 이 전자 배치도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18쪽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그러면 1쪽부터 17쪽 원소들은 불안정해요. 그런데 불안정하면 안정해지고 싶죠? 그래서 1쪽부터 17쪽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냐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8쪽 원소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2개 또는 8개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2개는 가장 안쪽 껍질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원소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기도 하고 원소들끼리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화학결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8쪽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이 어떻게 안정화를 하는지 2가지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입니다. 그래서 전자도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채우면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개가 남아서 가장 바깥쪽에는 전자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입니다. 그래서 8개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1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2번째 껍질까지만 있기 때문에 8개를 만족을 하겠죠. 혹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 7개를 얻습니다. 전자 7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에 8개를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전자 7개를 얻는 것보다는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걸 택합니다. 자,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를 버립니다. 자, 버리게 되면 어때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를 만족을 했죠. 이 전자 배치도만 보면 뭐와 같아요? 그렇죠. 네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18쪽인 네온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하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핵은 플러스 11 그대로 양성자가 11개니까 11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원래 11개였는데 1개를 버려가지고 10개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의 플러스 11, 전자의 총 전하량 합 마이너스 10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온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양전하를 띠면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고 음전하를 띠면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1개가 사라지니까 플러스 1을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염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염소입니다. 염소는 17번이죠. 그래서 전자가 17개입니다.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전자가 이제 7개 남아서 가장 바깥쪽에는 전자가 7개예요. 그래서 염소는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이 전자 7개를 모두 잃어버리면 이렇게 2번째 껍질까지만 남기 때문에 전자 8개를 만족하는 거고 혹은 전자 1개를 얻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그럼 어때요? 전자 8개를 만족을 하죠. 그런데 염소 입장에서는 전자 7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전자 1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전자 1개를 얻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그래서 염소에서 전자 1개가 들어와요, 염소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 전자 배치도만 보면 뭐와 같냐면 18쪽인 아르곤과 같아집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핵은 플러스 17의 전하량을 그대로 띄고 있고 전자 1개가 늘어가지고 18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7 더하기 마이너스 18이니까 얘의 전체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띄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온 이름 붙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소에 그대로 이온을 붙여줍니다.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소에 무슨 화 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소가 무슨 소로 끝나요. 그럼 소는 생략합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봤던 염소예요. 염소가 이온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화 이온이라고 붙여주는데 여기에 소자를 뺍니다. 그래서 염화 이온이라고 되는 거고, 자, 황도 이온이 되면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화 이온이 되는데 황은 소자로 안 끝나니까 그냥 황화 이온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안정화가 되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1개를 얻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개수를 모두 채워서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칼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칼슘이 안정화가 될 때 전자 배치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칼슘 몇 번이냐면 20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총 20개겠죠. 그래서 안쪽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채웁니다. 그럼 어때요? 총 18개죠? 그럼 전자 2개가 남을 거예요. 요 2개는 가장 바깥쪽에 채워줍니다. 칼슘 입장에서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6개를 얻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바깥쪽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더 쉽죠? 그렇죠. 전자 2개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전자 2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전자 배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전자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2의 전하량을 띱니다. 그래서 칼슘의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칼슘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칼슘 이온의 전자 배치도는 뭐와 같아요? 자, 볼까요? 자, 칼슘이 전자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같아졌냐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 거예요. 이렇게 18쪽 원소들이 아닌 원소들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쪽부터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 자, 리튬과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예요? 그렇죠. 1개밖에 없죠. 1쪽이니까. 보통 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를 만족하면 안정적인데 한번 보세요. 자, 리튬 입장에서는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전자 7개를 얻는 게 쉬울까요? 자, 리튬 전자 1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만족하니까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전자 7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8개의 전자가 되니까 안정해지죠. 그럼 리튬 입장에서는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할까요? 전자 7개를 얻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1개를 그냥 잃어버리는 게 편하겠죠. 됐나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1개를 버립니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껍질에 8개가 모두 만족을 하죠. 그래서 안정해지는 겁니다. 혹은 전자 7개를 얻는 건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하겠죠. 자, 칼륨도 같은 이유로 전자 7개를 얻기보다는 전자 1개를 잃어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전자 1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튬이라는 원소는 원래 원자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 왜냐면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리튬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요 전자 1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성자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2개로 줄었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리튬이 안정화될 때는 전자 1개를 잃어버려가지고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는데 이 전하량은 이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써줍니다. 그래서 1은 생략해가지고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쓸게요. 리튬 1가 이온. 됐나요? 나트륨도 어때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11개. 그런데 전자는 1개가 없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도 이온이 됩니다. 전자 1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어떤 이온이 되냐면 플러스 1가 이온이 돼요. 자, 여기서 이온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물질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칼륨 볼게요. 칼륨도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양성자가 19개였는데 전자 1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전자가 18개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어때요?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 자체가 전하를 띠게 됐죠. 플러스 1이라는. 이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륨도 이온으로 써주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어때요? 자, 리튬도 이온 되면 플러스 1, 나트륨도 플러스 1, 칼륨도 플러스 1이 되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칼슘은 어때요?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이 전자가 2개겠죠. 그러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요 2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전자 6개를 얻어야 됩니다.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자 2개를 버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전자 2개를 버리면 가장 바깥쪽에 8개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20 더하기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이온이 될 때 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알칼리 금속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러면 할로젠 원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할로젠 원소 플루오린이랑 염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플루오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깥의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되려면 요 7개를 다 버리면 가장 바깥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지니까 만족하고, 혹은 전자 1개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8개가 만족을 하겠죠.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자 1개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채워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됐나요? 그럼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양성자가 9개였어요. 그런데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1개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10이 되겠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원자가 이온이 되면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1은 생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염소 한번 볼게요. 자, 염소도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요 7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전자 1개를 얻어서 채워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전자 1개를 얻으면 가장 바깥쪽에 8개의 전자를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보게 되면 플러스 17인데 양성자 17개니까 전자를 1개 더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염소가 이온이 돼서 염화 이온이 될 때는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할로젠 원소의 특징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까 전자의 이동이 관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응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이동하거나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튬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 1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나트륨도 전자 1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칼륨도 전자 1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핵이랑 멀수록 잃어버리기 쉽겠죠. 왜냐하면 핵이랑
그 다음에 전자는 서로 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서로 잡아당긴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리튬은 핵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그런데 칼륨은 어때요? 되게 멉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잃어버리기 쉽냐면 전자를, 칼륨이 전자를 잃어버리기 더 쉬워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얘기가 곧 반응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칼륨이 크고 나트륨이 크고 그 다음에 리튬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반응성은 칼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할로젠 원소가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를 얻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안정해지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전자를 누가 더 쉽게 끌어당길까요? 염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핵과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런데 플루오린은 여기까지만 전자가 와도 쉽게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전자를 쉽게 가져올 수 있냐면 핵과 껍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플루오린이 훨씬 더 전자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누가 반응성이 크냐면 할로젠 원소에서는 플루오린이 크고 그 다음 염소가 큽니다. 전자를 핵과 가깝기 때문에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반응성은 이렇게 됩니다. 플루오린이 크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 브로민이에요. 됐나요? 자, 혹시 필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화면을 보면서 멈추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